오늘 이야기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검사했더니 암이었다. 운동도 했는데 암이었다. 별다른 증상도 없었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었던 거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매일 반복되는 식사, 조금씩 쌓이는 염증, 그리고 몸 안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몸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올리는 식탁, 어쩌면 그 식탁이 몸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병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암을 이기는 특별한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마트에서 사는 채소, 매일 먹는 한 끼, 그 작은 변화가 몸에 어떤 일을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로 식습관을 바꾼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저녁 식탁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암나입니다. 한여름 햇살 아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손에는 고추가 들려 있고 옆에는 상추와 깻잎,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평범한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텃밭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이 한번 무너졌던 삶을 다시 붙잡게 해준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과거 큰 병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암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술과 치료가 이어졌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돌아본 것이 식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채소보다는 육류가 익숙했고 바쁜 날에는 햄버거, 빵, 간편식, 달콤한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채소 준비는 귀찮습니다. 씻어야 하고 손질해야 하고 보관도 어렵습니다. 반면 햄버거 하나, 빵 하나, 배달 음식 하나는 너무 쉽습니다. 바쁘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만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런 하루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암이 식습관 때문은 아닙니다. 유전, 환경, 나이, 호르몬, 흡연, 음주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비만,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성은 치료 이후 식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채소를 늘렸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먹기 시작했고 제철 과일을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식사가 가벼워졌고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먹으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 먹는다고 암이 안 생기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채소가 암을 막는 만능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식물성 성분입니다. 최근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분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 브로콜리의 녹색, 당근의 주황색, 마늘 특유의 향. 이 안에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암세포를 죽인다, 완치한다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암 치료는 반드시 표준 치료가 우선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가 핵심입니다. 식습관은 그 기반을 돕는 생활 관리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단 변화만으로도 몸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3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냉장고에 늘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운동은 했지만 식사는 거의 육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라면과 빵, 간편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장 생활과 함께 배달 음식, 육류, 술이 많았습니다. 3사람 모두 건강검사에서 비슷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혈당 이상, 중성지방 상승, 콜레스테롤 문제,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후 3사람은 3주 동안 식사를 바꿨습니다.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늘리기, 색깔 다양하게 먹기, 운동 함께 하기. 놀라운 것은 거창한 식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기 대신 채소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라면 대신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배달 음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걷기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중성지방,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그런데 몸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 오늘 걷는 걸음, 오늘의 선택, 그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가 있습니까? 과일이 있습니까? 혹시 고기와 가공식품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내 식탁 색깔은 어떤가요? 빨강, 초록, 노랑, 보라. 다양한 색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상추 한 접시, 내일 토마토 하나, 모레 브로콜리 조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변화가 건강이라는 결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고기를 줄여야 하는 걸까? 어떤 채소가 좋은 걸까? 나이 들면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편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암라입니다.